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1,700달러 플러스 2.5% 약한 반등이고, 이더리움 3,300달러, 리플, 솔라나, 도지 등 전체 코인들 플러스고요. 비트코인 다시 한 번 더 주봉상 99일선 두드리다가 빠르게 반등 왔는데, 여기서 당장의 큰 상승 안 나오더라도 최소 횡보해주는 움직임 필요합니다. 다시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99일선 따라서 오르는 상승 시나리오보다는 5만 달러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 변경이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 6월 25일 페덱스 어닝 시작부터 실적이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주도주인 엔비디아도 플러스 6% 반등했고, 갠슬러 의장까지 블룸버그 인터뷰 나와서 코인 옹호 발언하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상승 잘하다가 살짝 미끄러져서 쉬고 가는 분위기죠. 우선 비트코인 차트 보면 2016년 7월 반감기처럼 주봉상 99일선 긴 꼬리로 빼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 바이든, 트럼프 첫 TV 토론, 미국 빅테크 어닝 기대감 등 호재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양봉으로 주봉이 바뀌어주면서 99일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죠. 대신 빠르게 상승하기보다는 99일선 위에서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 높고, 언제든지 99일선은 위협할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99일선 여기서 못 지켜주고 5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2016년 7월 반감기 시나리오보다는 2019년 연중 금리 인하되고 비트코인 장기 횡보하는 시나리오로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2016년처럼 빠르게 99일선 따라서 비트코인 상승 못 해준다면 2019년 8월 1일 FMC 금리 인하 시작 시그널처럼 고점 이후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요. 당시에도 2008년 연중 금리 인상으로 비트코인 피크는 찍었지만 금리 인상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했고, 금리 인하 3번 하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연준이 세 번째 금리 인하하는 순간 2020년 초 가게 반등 왔다가 코로나 폭 나오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더 저점 리테스팅 했고요. 다행히 연준에서 빠르게 제로 금리로 금리를 가장 낮게 내려버리니까 비트코인은 그제서야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연준의 제로 금리 시작되면 예금으로 들어갔던 대량의 자금들이 빠르게 주식이나 알트코인으로까지 움직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비록 연준이 올해 2번 금리 인하하고 내년까지 추가로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5.5% 기준금리가 바로 제로 금리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1994년처럼 4%대 3%에서 장기간 횡보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 확실한 P21 법안 같은 게 승인되지 않는다면 쉽게 상승하는 움직임도 나오기는 어렵고요. 대신 P21 법안은 남겨두고 있는 바이든의 필살기 카드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 하락할 때 극적으로 승인해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지난주 8억 불 비트코인 전환사채 발행하고 올해 3월이나 2021년 2월처럼 보련듯이 코인 가격 하락을 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하면 발행한 전체 비용 모두 비트코인 매수하는 게 아니라 70% 정도 비트코인 매수하고 나머지 30%는 회사 운용 자금으로 임직원 급여나 투자자들 배당으로 빠져나가고요.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고점 볼 때마다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100% 하락 시그널로 나왔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할 때마다 비트코인 롱 포지션보다 숏 포지션 잡아간다면 오히려 수익인 구간이 많았고요. 대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여전히 모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페덱스 어닝 보면 장중에는 마이너스 약간 주춤한 모습이었지만 실적 나오고 나서는 플러스 1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위 5.4배로 작년 4.9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매출도 4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페덱스가 글로벌 어느 물류 기업보다도 먼저 가격 인상하면서 주당 순이익 상승은 좋았지만 다수의 협력사들 좀 더 저렴한 물류 회사 찾다 보니까 매출은 줄어들었고요. 대신 이번에는 매출도 같이 상승했는데 페덱스 이하의 물류 회사들도 같이 가격을 인상하다 보니까 같은 가격이면 1등 회사 페덱스 쓰자는 소비자 니즈의 주당 순이익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페덱스 이용자는 늘어나고 미국 경기도 잘 돌아간다는 의미고요. 페덱스는
페덱스는 글로벌 1등 물류회사로 1등 물류회사 실적 잘 나왔다는 것은 반도체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잘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덱스는 대규모 비용 절감 조치 발표를 하면서 주가도 급등을 했었고요. 계속 좋아지는 미국 경제 배경으로 해서 새벽 동안 갠슬러장 블룸버그 인터뷰 나와서 최근 하락하는 코인시장 방어해줄 만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3월 이더리움 재단 지시할 때하고는 확실히 바뀐 분위기로 이더리움 ETF 승인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열흘 만에 승인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신 극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어하는 효과로 갠슬러장은 항상 코인 시장이 버블 고점 왔을 때 강력하게 조사 지시하고 최영처럼 분위기 다운될 때 옹호 발언으로 가격 방어해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갠슬러장 나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대중이라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한층 더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 코인 가세 연기될 것이라고 지난주 최상무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서 검토하겠다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국세청 가상자산의 총평균법 도입한다면서 실무자 소입하고 과세 속도 내는 국세청이다 뉴스가 났습니다.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대폭락으로 코인시장 흔들리니까 세금 연기하겠다 이야기했다가 이번 주 비트코인 하락에도 알트코인 추가적인 하락 안 나오니까 실무자 소집에서 과세 속도 내고 있는 국세청이고요. 앞에서는 당근 주다가 뒤에서는 채찍을 때리는 형국인데 이번에 국세청 말한 과세하는 총균법은 미국 주식하고 동일한 세금 계산법으로 한 해 동안 매수한 코인 취득가의 합을 총수량으로 나눠서 취득가액 정하는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도 도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코인시장에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코인시장이 거래량 많고 불장이었을 때 과세했다고 해도 코인 가격 급감하거나 거래량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전체 코인들 빠른 상승 못하고 비트코인도 1억 원 돌파를 못해주면 국내 알트코인 시장 더욱 축소되는 효과가 있고요. 올해 안에 과세할지 안 할지는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하는 가상자산법 나올 때 확 실시됩니다. 그 전까지 코인 투자자 얼마나 적극적으로 과세 연기해야 된다고 여론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과세가 미뤄질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 지갑이 공개가 되었는데 9월 전에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 이후 거래까지 실시될 예정인데 이더리움 재단의 대규모 매도는 안 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여기 차트에서 보시듯이 아래쪽 내려가는 그래프에서 매도한 적이 많았었고요. 항상 타이밍 좋게 가격 고점일 때만 대규모 매도를 했었는데 2018년 1월 이더리움 $1000 돌파니까 여기 구간 대규모 매도 이후 이더리움 가격 폭락을 했었고 2021년 1월하고 4월 11월에도 대규모 매도가 있었고요. 이더리움 재단은 2014년부터 코인 투자 해온 고수들 많기 때문에 고점에 확실히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이런 고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팔아가지고 운영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고점에서 잘 팔던 이더리움 재단인데 ETF 여름 승인 가능성에도 매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여기서 하락 오기보다는 역사적인 고점을 노리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8월 이더리움 하드포크 남겨두고 있고 하반기 바이든 대통령 재선 이후 코인시장 불장 한 번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이더리움 불장 오면 알트코인도 따라서 상승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상승의 전고점 $4,500도 쉽게 돌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올해 안에 FID11 코인이 상품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침체된 알트코인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나사 상장되고 증권처럼 거래가 되더라도 알트코인은 구리철, 옥수수, 석유 같은 원자재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장기적으로 SEC에 큰 규제 없이 거래되는 것이 알트코인 산업 성장하는데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FID11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 최종 승인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비트코인 64,000달러에서 62,000달러 하락 올 때 기관들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고요. 5주 연속 매수하다가 2주째 대량 매도하는 걸로 5월간은 매도 물량이 확실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6월 2주차와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총량은 72,000밀리언에서 7만 밀리언 감소했고 이더리움은 약간 증가, 솔라나, 라이트코인 감소, 비트코인 숏포지션은 1밀리언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리플 73밀리언에서 75밀리언으로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 떨어지는데도 리플 보유량은 약간 증가했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에이다나 체인링크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기관들 유일하게 이더리움하고 리플 비중만 약간 늘렸고 비트코인 포함 나머지 알트코인 비중은 감소시켰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